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양근 회장의 주식이 45만 주 이상 증가를 했죠. 자,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HIB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오뚜기라고. 바닥권까지 내려가서 정말 겁이 나고 절대로 이제는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항상 보여줍니다. 항상.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 없이 주가가 올라간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다. 거의 이제 회사가 망하는가 보다 그런 주가 흐름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보죠.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갑니다. 언제 누가 여기까지 내렸어? 그러면서 올라가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지금 HLB가 지금 주가가 그냥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이유가 없죠. 자, 바이오주들이 이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살아나고 있죠. 미중 갈등이 지금 좀 심각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대 피해주는 뭐가 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중 갈등 먼저 좀 보시면 가장 큰 피해주는 SK 하이닉스가 될 겁니다. 자, 지금 공매도가 얼마 안 나왔죠. 89,000주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왔죠. 160만 주를 한 번에 갖다 던졌습니다. 자, 이 160만 주면 어마어마하죠. 평소 매도량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인데, 자, 이 가장 큰 피해주는 SK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한미 반도체죠. 워낙 주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다가 반도체 주들 지금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죠.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웨이 반도체 이런 부분과 애플 중국에서 반격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큰 피해주 미국에서는 먼저 보시면 동네 북이 되었죠. 양국 게임의 장기판 쫄로 전락을 했다. 애플이 전 세계 시총 1위 애플 가지고 그러니까 화웨이를 공격을 하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애플을 공격해버리는 이런 양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이틀 동안에 시총이 300조 날라갔죠. 자, 뭐 6%밖에 안 빠졌는데 뭘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 시총이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6% 크죠. 그런 저가면서 좀 들었고 반도체가 이제 여기에서 또 역풍을 좀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 이런 부분이 지금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삼성 쪽으로 삼성향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은 크게 타격을 별로 입지 않습니다. 주가에서도 나오죠. 자, 원액 IPS 삼성향이죠. 삼성에서 주식을 한 7% 정도 들고 있는데 뭐 반도체가 다 박살났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고 올라가 버리죠.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도 투자를 아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아주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에서는 추가로 이제 엔비디아 수주를 이제 받고 4분기부터 공급을 하게 됐죠. 삼성 계열은 괜찮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불안 요인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반등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세력 마음이겠죠. 이게 또 이 외국인 마음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많이 던졌는데 공매도는 얼마 안 나왔죠. 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집어 던져버리는 흐름이 나왔다. 자, 이 볼린저밴드 하단을 지지받으면 올라갈 거고 근데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외인이 집어 던졌죠. 기관이 좀 받았지만 볼밴 하단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면 계속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아마 가게 될 거다. 애플이 반등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지금 하이닉스 이 화웨이에 탑재됐다. 이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고 이제 많이 던져놓고
외국인들 던져놓고 그리고 공매도까지 가세를 해버리면 이걸 갖다가 매수를 해 들어오는 주체가 거의 외국인이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버리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하겠죠. 요 밑에 내려오는 121선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가격에 반영이 되고 나서 다시 올라가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좀 타격을 입는 그런 미중 갈등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보시면 외국인이 안 팔았죠. 얘는 삼성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향으로 SK하이닉스 손잡고 지금 개발해서 납품하는 이제 대장이죠. HBM 반도체 대장인데 많이 올랐는데 조정을 좀 보였죠. 여기는 외국인이 좀 팔았죠. 기관 팔고 하나마이크론은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외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근데 여기도 근데 위태위태합니다. 이렇게 급등주는 지금 이렇게 이 돌바락재가 없었다면 얘는 계속 타고 갔을 겁니다. 이렇게 볼린저밴드 상단을 타고 거대한 매수세가 장악해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나왔을 겁니다. 이거 계속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것처럼 볼벤 상단 타고 계속 가죠. 특별한 악재가 없었다면 계속 갔을 겁니다. 시장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단기 급등한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얻어맞았다. 근데 또 조정을 좀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좀 살아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삼성향은. 그래서 하이닉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받을지 여기 이제 관건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부분이 이게 단기에 해결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싸우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금방 또 봉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불확실성이 아주 크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미중 갈등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금리라는 부분이 이제 크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있죠. 9월달 동결 가능성 90%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돈들을 이 반도체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는 조금 그래도 이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봉합이 미중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피해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돈들이 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미 증시도 바이오 쪽이 좋았죠. 이틀 연속으로 좋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만 합니다. 워낙에 IT 주들만 거의 랠리를 펼쳤죠. 올해. 그리고 바이오 주들 차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뭐 계속 뭐 엄청 안 좋죠. 셀트리온 올해 뭐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연초보다 주가 더 낮죠. 이런 상황에 이제 돈들이 들어올 만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이 바이오 쪽이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달 10월달에서 뭐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피해를 보는 쪽은 이쪽이 될 텐데 볼벤 하단을 지지하는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워낙에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봉합이 좀 되는 또는 가격에 좀 많이 반영이 되는 하락 가격전이 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이제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쉽게 죽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상당히 지금 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래서 돈들이 자신 있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가 워낙에 크게 오랫동안 많이 달렸기 때문에 많이 내려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죠. 저가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 이게 아주 강한 돈들이 자신 있게 막 들어와서 계속 올라가. 지금 100만원 깼으니까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큰 거품이죠. 이게 지금 에코프로뱀의 지주사인데 이 지주사가 지금 PR이 450이 넘는 상황이다. 실적도 2분기 3분기 별로입니다. 별로인 상황이다. 자, 그냥 광기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저가 매수 들어와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를 잡아줬는데 얘는 5일선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에코프로가 이게 5일선을 회복을 해주면은 단기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5일선 회복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저가 매수 좀 들어서 잠깐 올린 척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모릅니다. 5일선 회복하기 전까지는 모른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오뚜기죠. 오뚜기다. 이 바닥권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그랬죠. 이 바닥권에서 겁먹을 필요 없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쌍바닥 라인까지 찍어줬죠. 단기 쌍바닥까지 딱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찍었죠. 지금 딱 보면은 정확하게 단기 쌍바닥을 딱 찍었습니다. 바닥. 여기에 이날 하락부는 깨지 않죠. 지금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쪽이 이제 돈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월 중순 이후로 가면 갈수록 10월달 스모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는 항상 강했습니다. 그래서 HLB는 또 스모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요일날 올라간 부분은 HLB 제약의 비만 치료제 그런 재료 가지고도 20%까지 쏘아버리는 이런 엄청 힘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동을 좀 걸고 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지지부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어떠한 목표를 잡고 움직이는 주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시동 걸고 계속 가다가 또 한번 출렁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방향은 위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다가오기 때문에 스모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HLB 그룹 이제 이 세력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아마도 보여주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HLB 지금 HLB하고 바이오죠. 뭐 월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오른 종목들 이제 좀 내려가 하고 밀 수도 있습니다. 밀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HLB만 봤을 때는 방향성은 어찌됐건 간에 9월달 10월달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리저리 흔들어도 결국은 오뚜기가 일어설 자리 수준까지 와 있다. 흔들다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